네, 또다시 연말정산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보니까 이 연말정산 열심히 공부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기사가 눈에 들어오던데요. 네, 뭐 해마다 바뀌는 것들이 있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좀 각박해지는 감도 있긴 맞아요. 한데요. 네. 자, 이런 만큼 챙길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겨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못 돌려받고 또 세금 더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더 내야 하는 상황 좀 막아보자고요. 네.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병훈 기자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연말정산하면 뭐 13번째 월급이라고 해서 좀 돌려받으면 왠지 덤으로 생긴 것 같아서 뭐 술값도 한번 내보기도 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또 되돌려주기도 하면 왠지 좀 속이 쓰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예. 사실 그만큼 이 세테크족들에게 있어서 이제 1월달 연말정산이 참 중요한데요.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큰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꼼꼼히 챙기면 뭐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졌고요. 특히 고소득자들은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설명을 올해 연말정산. 작년까지 소득공제였는데 올해는 좀 말이 어려운데 세액공제란 말이 생겼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서 연말정산한 일정 부분을 제하고 나서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뭐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할 때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세금 내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달려졌는지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앞서 세액공제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7가지 항목이 총 세액공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연말정산 뭐 극대화 전략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 또 인적 공제 대상이 있을 경우 인적 공제가 뭐 자녀 양육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 이걸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자, 세액 공제 대상은 자녀 양육비가 있고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그리고 연금 계좌 납입액, 그리고 월세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있는데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회에서 이거 없애려고 했는데 집단 반발을 받아서 2년 연장이 됐습니다. 2016년까지 가고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7월 이후에 내가 좀 많이 쓴 것 같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면 증가액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은 기간에 자신의 연봉의 25%까지 내가 왠지 신용카드 안 쓴 것 같아. 이러면 챙겨보시고요. 지금부터 사실 뭐 연말에 선물하실 일 이런 거 많은데 집중적으로 체크카드 쓰시면 조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면 월세액이 있거든요. 월세액 공제 대상이 작년까지 연봉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7천만 원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택자금 빌리고 이자 은행에 꼬박꼬박 상환하시는 분들 챙겨보시면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참 저도 설명을 드리시면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지. 그래도 차근차근 최대한. 내 연봉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기대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장인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5,500만 원 이상인가 이하인가. 이상이라고 하면 연말정산 꼼꼼히 했을 때 제대로 방어하면 다행이고요. 더 내게 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연봉이 1억 원 이상일 같은 경우에 공제율이 기존의 5%에서 2%로 더 축소됩니다. 특히 초고소득자라고 하는 최고세율 대상, 작년까지 3억 원 이상이었는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됐습니다. 사실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야 되는데 언론들이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봉이 4천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 꼼꼼히 잘 챙기면 환금액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 사용 금액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뭘 하나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국세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되면 오픈이 됩니다. 하기 전에 요 정도 항목들은 좀 챙겨봤으면 해서 저희가 써놨습니다. 뭐 공인인증서, 요즘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시니까 대부분 갖고 계실 거고요.
공제 요건은 역시 스스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앞서 양영은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신문들 여러 개 챙기시면 공제 요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할 때는 본인의 사전 동의, 내가 부모 부양가족을 하고 싶다. 다시 부모 동의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전화하시고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자료 있습니다. 기부금 같은 거 많은데 미리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통 첫날은 접속 안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13번째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